이 눈썹 위로 좀 올라가게 해줘. 답답해 죽겠어. 자, 설마 뭘 잘랐다고 학부모님들 항의전화 하시면 바리깡 집에 보내드려야지. 나머지도 잘라주시겠지. 자, 이렇게 됐죠? 속력은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죠. 그럼 파동은 이래.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도 뭐가 있을까? 성질이 있어. 파동에도 성질이 있는데 파동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볼게요. 파동에 성질이 있는데 파동의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파동의 대표적인 게 빛이잖아요. 빛은 꽃장 관련은 뭐가 있냐면 직진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은 하나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되죠. 꽃장 관련은 이런 성질이 있는데 가다가 파동이 튕겨 나오거나 아니면 가다가 파동이 꺾이거나 이질을 하잖아. 됐어?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언제 되고 얘는 왜 꽃장가요? 라고 하면 실제로 파동이 직진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같은 속력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만 직진하죠. 근데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그러면 매질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건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반드시 변하거든요. 그러면 직진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매질을 만나면 반사하거나 뭐한다? 굴절한다? 직진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직진성은 동일한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은 직진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은 직진하는데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그러면 튕겨 나가겠죠? 그럼 반대편으로 빛이 도달을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죠. 됐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내가 빛에 앞에 서 있으면 내 뒤로 빛이 못 가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생기겠니? 나의 그림자가 져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지는 현상이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야.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빛이 이렇게 꿀렁꿀렁 간다면 방해물이 있어도 이렇게 피해서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림자가 질 수가 없거든요. 되겠어? 이렇게 그림자 지는 현상이 하늘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식현상이죠. 일식, 월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보는 이러한 식현상들이 별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파동들은요. 다른 물질을 만나면 반사 또는 뭐한다? 굴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반사라고 하는 건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에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튕겨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해. 이렇게 했어요. 중학교 때는 주로 반사를 중심으로 배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요? 2학년 때 배웠나요? 파동? 1학년 때 배웠죠. 자, 그러면 가다가 매질의 종류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하는데요. 자, 반사했을 때 몇 도로 들어갔다가 몇 도로 나오는지 나 각도 재고 싶어. 그러면 각도를 잴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해요. 각도계의 0을 맞추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선. 그래서 법적으로 기준선, 법선을 이렇게 놓고요.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재면 우리는 이거를 입사각 이렇게 얘기해요.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재면 이걸 우리가 반사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반사될 때 무조건 같죠. 예외는 없죠. 됐죠? 이렇게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 되돌아 나올 때 항상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100% 같아야 된다. 다를 수 없다.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걸 우리가 반사법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은 그런 거죠. 자, 근데 빛이 가다가 이렇게 매끄러운 매질을 만날 수도 있고요. 거친 매질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광원에서 나온 빛은 평행하게 오기 때문에 매끄러운 매질을 만나면요. 법선이 이루는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빛의 입사각이 만약에 하나가 30도면 나머지 모든 빛도 입사각이 30도라서 반사각도 다 30도 같은 방향으로 반사돼서 빛들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빛들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와서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나가는 반사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확한 반사, 정반사. 이 정반사는 매끄러운 매질에서 빛이 반사될 때, 그래서 빛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를 정반사라고 한다. 그럼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아닌지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죠. 자, 근데 정반사 하는지 난반사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정반사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뭐가 있죠? 정반사 해야만 내 모습이 뭐한다? 비친다. 자, 그래서 내 얼굴을 아침에 거울에 비추고 왔죠. 거울이 바로 정반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난반사라고 하는 표면이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도 있죠. 표면이 이렇게 거칠어요. 그러면 광원에서 나온 빛은 평행하게 오니까 평행하게 빛이 온다고 치자. 근데 첫 번째 이 빛은요, 울퉁불퉁한 면에 이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됐어. 자, 이 접선면에 빛이 들어가는 건데, 그랬을 때 법선은요 무조건 빛이 들어간 면과 90도 되는 방향이 법선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것과 90도 되게 선을 그어보세요. 이게 법선이거든요. 그러면 예로부터 입사각까지의 각도 연락 크네 80도. 그러면 빛은요 무조건 이것과 반대 방향 80도를 이루면서 빛이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사돼 나가요. 됐죠? 반사 법칙이 성립하니까. 두 번째는요, 이 빛이 들어간 접선을 그어보시면 이면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면에. 그러면 이것과 법선을 그려보면 법선이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각도가 얼마야? 60도라면 반사는요 무조건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같은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요, 여기 접선이 이렇게 그리시면 법선이요 이렇게 그려져요. 10도네. 그럼 반대 방향 10도로 이렇게 나가겠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표면이 거칠면요 빛이 들어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도 다 다르게 나가죠. 그래서 난반사일 때 빛은 한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다. 단지 어떤 물체, 그 거친 물체만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정반사를 하던 난반사를 하던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건 변할 수 없다. 반사 법칙을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빛이 가서 정반사를 하던 난반사를 하던 이제 상관없어. 반사했단 말이야. 반사 법칙 성립하겠지. 근데 이제 내가 두 번째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물체에 부딪혔어요. 자, 부딪혀서 반사됩니다. 반사될 때요, 위상은 어때요? 이겁니다. 어떤 면에 물체가 들어가서 반사될 때요, 위상이 거꾸로 뒤집혀서 반사되는 경우도 있고 위상 변화 없이 반사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반사가 된다고 치자. 근데 파동이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 반사될 때 됐죠?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이렇게 갈 거냐? 아니야. 네. 여러분들이 좀 뚜렷하게 보게끔요.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파동이 이렇게 왔다고 치자. 그럼 반사돼서 나갈 때 됐죠?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요. 됐어. 위상 변화 없이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반사돼서 나갈 때요. 봐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모습이 뒤집혀서 갈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반사되어 갈 때요. 위상의 변화가 없이 갈 거냐,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갈 거냐. 됐죠?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걸 우리가 자유단 반사라고 해요. 위상이 180도로 바뀌어서 반사되는 걸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반사라는 건 빛이 왔다가 반사돼서 나갈 때요. 됐죠? 한 방향으로 나갈 거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거냐에 따라서 정반사와 난반사로만 나눴다면 이제는 반사될 때 파동은 위상이 있으니까 위상이 달라져 안 달라져?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위상이 변하지 않는 반사를 우리 자유단 반사,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가는 걸 고정단 반사라고 할 건데 자유단 반사는 어떨 때고요? 고정단 반사는 어떨 때예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유로워져요. 파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매질을 만나면 자유단 반사를 해요. 됐어? 파동이 가다가요 진동하기 훨씬 더 어려운 매질에 고정되면 고정단 반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가 공기야 여기가 물이야 자기야 그러면 빛은요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빠를까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빠를까? 빛은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죠? 왜? 공기 중이 진동하기가 훨씬 더 자유로우니까 물에서는 진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됐죠? 진동하기 더 쉬운 매질을 우리는 소한 매질이라고 하고요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밀한 매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유로운 매질에서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나면 이때 일어나는 게 뭐야? 고정단 반사예요. 그때 위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거꾸로 물속에 있던 빛이 밖으로 나오면 와 물속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네? 그럴 때 자유단 반사거든요. 그 자유단 반사를 할 때 위상 변화 없이 그냥 간다고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지금보다 진동하기 쉬운 매질을 만나면 자유단 반사를 할 거고요. 지금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나면 고정단 반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때 위상이 바뀌냐 안 바뀌냐도 보실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위상이 안 바뀌어요라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안 바뀌어요를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왜냐면 맨 처음에 와서 부딪힐 때요. 1번, 2번 어떤 게 먼저 부딪혀요? 1번이 먼저 부딪히니까 1번이 먼저 앞으로 가죠. 그리고 두 번째 2번이 부딪히니까 2번이 뒤로 가죠. 알겠습니까? 좌우 바뀌어서 가야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린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정반사, 난반사를 봤는데 사실은 정반사, 난반사 말고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유단 반사라는 것도 있구나. 고정단 반사는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멋진 말. 위상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위상이 변화가 없어요. 위상이 일정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반사들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굴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됐죠? 자, 굴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중첩과 간섭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110페이지에. 이 중첩과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반사돼서 오는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됐죠? 자, 파동의 성질은 사실은 5가지야 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4번째와 5번째가 뭡니까? 4번째는 회절이고 5번째는 뭐냐면 간섭이라는 거였어. 회절과 간섭.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사가 이제 뭔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이 반사에서요. 굴절 가기 전에 간섭이라는 게 책에 먼저 나와 있으니까 간섭 먼저 하고 가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선생님이 위에 쓴 직진, 반사, 굴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파동도 할 수 있고요. 입자도 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입자도
벽에다가 공을 튕기면 튕겨 나오거든요. 반사됐단 말이야. 근데 이 회절하고 간섭이라는 건 입자는 할 수 없고요. 파동만이 하는 파동의 고유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가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간섭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걸 통해서 빛은 파동이야 라고 입증했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였다? 간섭 효과다. 간섭.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론을 했잖아요. 간섭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걸 간섭이라고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간섭이라고 하는데, 자, 파동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난다면 영향을 주고받을까?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간섭하는 거고요.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간섭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파동 중에서 한 지점에 만나는데 간섭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어떨 때요? 간섭을 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파동이 가고 가는 파동이 이렇게 있고요. 오는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다른 파동이 한 지점에 일단은 만나야죠. 됐죠? 지금 만나기 전이니까 간섭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잠시 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하얀색 파동 오른쪽으로 가고 노란색 파동은 왼쪽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죠. 됐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한 지점에 만나요. 그래야 간섭을 하죠. 됐죠? 적어도 한 공간 안에 서로 다른 파동이 두 개 이상 만나야 간섭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 안에 만났을 때 우리가 파동이 뭐 했다 그러냐면 중첩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이렇게 중첩이라는 걸 할 때 서로 간섭을 하려면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서로 만난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만 서로 간섭할 수 있더라. 알겠어? 그 조건을 어긋나면 간섭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는 형광등에서 빛이라는 파동이 나오고 있고 선생님 목소리에서 소리라는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 지금 소리하고 빛이라는 두 개의 파동이 만났습니다. 간섭할까 안 할까?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랑 소리를 낼 때랑 이 교실에 빛의 밝기의 변화가 없죠. 간섭 효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파동은 만난다고 무조건 간섭하는 게 아니고 간섭할 수 있는 파동이 있고 없는 파동이 있는데 간섭의 조건은 파장의 길이다. 파장의 길이가 같을 때만 간섭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가 만났다고 치자.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가 만났어요. 그럼 간섭해야죠. 그렇죠? 네, 간섭을 할 건데 이 간섭에도 뭐가 있니? 종류가 있죠. 그렇죠? 간섭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간섭 무슨 간섭? 그렇죠. 보강 간섭하고 뭐가 있어? 상세 간섭하고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죠. 됐죠? 보강이라는 건 뭔가 커진다는 거고 상세는 서로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났을 때 변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파동의 5요소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포, 속력 이 중에서 변하는 거 뭐? 딱 하나 진폭만 바뀌어요. 됐어? 파동의 간섭 효과에 의해서 변하는 거 딱 하나다. 진폭만 변한다. 그러면 꼬맹아 너네 이제 내용은 다 한 번씩 배웠잖아. 소리에서 진폭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빛에서 진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죠. 됐어? 소리는 진폭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소리의 크기요. 되겠어? 빛은 밝기요. 그게 바뀐다. 됐어? 소리가 이렇게 하다가 간섭을 해가지고 진폭이 커지면 어떻게?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간섭 효과지. 맞아? 네. 그래서 소리는요 진폭이 커져요 라고 하는 게 소리의 크기가 연락 커져요. 이게 보강 간섭. 소리의 크기가 훅 줄어들면 그거 뭐 상세 간섭. 알겠어? 이 얘기지. 빛은 밝기입니다. 밝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간섭을 한다는 건 진폭을 변화시킨다는 거고 진폭을 변화시킨다는 건 소리의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그래서 빛의 밝기를 더 밝게 하는 보강 간섭을 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래서 거꾸로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이라는 건 진폭의 크기가 커지는 간섭이야. 상세 간섭은 진폭의 크기가 줄어드는 간섭이야. 그렇지? 그 중에서 진폭의 크기가 더 커지는 보강 간섭을 하려면 조건이 있었지. 같은 미상끼리 만나야지. 됐냐? 상세 간섭을 할 때는 뭐야? 반대 미상끼리 만나야지. 그럼 상세 간섭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통해서요. 각각의 파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을 하면요. 보강 간섭에서 진폭이라는 건 사실은 에너지가 왔을 때 매질을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이만큼 온 거야. 그래서 매질이 이만큼 올라갔어. 됐어? 근데 노란색 파동도 매질을 이만큼 끌어올리려고 하고 하얀색 파동도 매질을 이만큼 끌어올리려고 하는 똑같이 마루를 만들려는 에너지가 여기 동시에 오면 여기 있는 매질은 얼마만큼 올라가니? 사실은 4만큼 올라가죠. 두 개의 에너지 합성. 골도 그래요.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동시에 이씩 두 개가 와. 그러면 얼마 내려가요? 4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근데 상세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요. 얘는 올리려고 하는데 얘는 내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동시에 온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강과 상세가 일어나면 진폭의 크기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진폭의 크기가 변하는 간섭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흰색은 자기 길로 가고요. 노란색도 자기 길로 가다 보면 파동이 언젠가는 이렇게 헤어질 거 아닙니까? 헤어지면 진폭은 변한 상태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파동은 만날 때만 서로 영향을 주고요. 파동이 헤어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그걸 세 번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질을 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요.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파동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소음 제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요.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의 파동이라는 걸 간단하게 실험했어요. 자, 토마스 영이 했던 실험 전에 이렇게 물결이 있다고 치자. 수조에 물을 받아놓고요. 물결을 두 군데서 탕 치면 한 지점에서 물결이 발생되고 있어요. S1.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물결이 이렇게 수조 위로 퍼져나가고 있죠. 그 옆에 S2에서도 물결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든 물결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겠죠. 그렇다면 특정한 곳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서 간섭할 겁니다. 그 간섭을 할 때 보강이 일어나는 위치도 있고 상세도 일어나는 위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특정한 위치에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여길 잡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위치가 여기라고 치자. P.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강이 일어날까요? 상세가 일어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 지점이 보강이 일어난지 상세가 일어난지는 경로차 보면 된다. 얘를 경로차라고 읽어요. 파동에서는. 그래서 경로차를 보면 되는데 경로차라는 건 뭐냐면 두 파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차이를 얘기한다. 두 파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S1에서 P까지 거리를 재고요.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 두 거리의 차이가 경로차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S1에서 P까지의 거리가 10, S2에서 P까지의 거리가 6, 그럼 두 개의 경로차 얼마? 4 이거잖아요.
이 경로차가 결정이 되면 그 경로차에 해당되는 위치에선 보강 또는 상세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 지금 이 위치에서 선생님 보강이 일어나네요? 네.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보강밖에 안 일어나는 위치가 되는 거야. 보강만 계속 일어나. 됐어? 한 번은 마루마루가 만난 보강, 그 다음은 골고리 만난 보강, 마루마루 만난 보강, 골고리 만난 보강이 반복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찾았는데 여기가 Q, 여기가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이야. 여기는 됐어? 같은 파동을 일으키면 계속 상세밖에 안 일어나. 됐어? 네. 근데 어떤 지점이 보강이 일어나는지 상세가 일어나는지 경로차만으로 어떻게 알아요? 자, 경로차를 보면 그 경로차가 지금 내가 S1, S2에서 일으킨 파장의 길이와 어떤 관계를 가져? 그거 보는 거거든요. 됐어? 네. 예를 들어 내가 일으킨 파장이 2m짜리야. 근데 경로차가 4 일어나. 그러니까 이 새끼가 보강이야. 왜요? 라고 하면 사실은 경로차를 계산을 했을 때 경로차가 안 나는 지점 여기 보강이야. 경로차가 안 나는 지점 보강이야. 경로차가 한 파장 길이만큼 나는 지점 여기 보강이야. 경로차가 두 파장만큼의 경로차가 생기는 지점 여기 반드시 보강이야. 경로차가 세 파장, 네 파장, 다시 말해 경로차가 파장의 자연수 배율인 지점이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 한 파장의 길이가 2m인데 우리의 경로차가 4m야? 그러면 얘는 파장의 길이의 2배니까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맞아. 그러면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은요.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이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이겠죠. 그러니 어디? 2분의 남다, 2분의 3남다, 2분의 5남다, 2분의 7남다처럼 됐어?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경로차가 3이야. 그러면 얘는 2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3이니까 얼마 곱한 거야? 2분의 300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 남다른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지.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걔가 보강이 일어날지 상세가 일어날지를 0이라는 아이가 친구가 없으니까 일반식도 만들었어.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식은 이렇게 찾아. 뭡니까? 2분의 남다의 2m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m이라고 하는 거 0, 1, 2 이런 식으로 자연수 집어넣으면 되는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n값에 1 넣었을 때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n값에 1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두 물체, 두 파원으로부터 경로차가 0인 지점이 그래서 보강 간섭이 첫 번째 일어나는 지점이야. 보강 간섭이 두 번째 일어나는 지점 궁금해? 그러면 n값에 2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니? 남다. 여기가 두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이야. 되겠어? 세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n값에 2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 나와? 2 남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도 일반식 만들 수 있어. 2분의 남다에 2m 플러스 1이야. 그러니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n값에 0 넣어. 그럼 얼마? 2분의 남다. 두 번째 상세 간섭은 1 집어넣어. 2분의 3 남다. 나오죠. 일반식 만들어주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경로차만으로 거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날지 상세 간섭이 일어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보강과 상세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간섭을 이용해서 여러분 111페이지 보시면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도 있고요. 소음 제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반사 코팅 렌즈도 바로 여기에 있는 간섭을 이용한 거예요. 빛의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무반사 코팅 렌즈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폴라비의 날개
이게 아바타 인간들의 색깔 만든 게 모로콜라비의 색깔의 간섭 색깔을 보고 만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폐에서 지폐 보면 홀로그램 있는 데 있죠. 그것도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간섭 효과가 나타나면 지폐가 맞고요. 아니면 위조 지폐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하려고 그런 특수 장치를 그 안에 넣었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